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4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장점을 보고 반했으면 단점을 보고 돌아서지 마라. 감사 스마일도 항상 사람들을 만나고 또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항상 장점을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단점은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점을 갖다가 조금 극대화하는 방법을 갖다가 좀 빨리 깨우친 것 같고요.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장점을 갖다가 보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친한 분들께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만 우선적으로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방송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어제 용인을 다녀왔습니다. 용인. 제가 이제 용인 다녀온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어제 그 이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 아파트 청약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제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 간단하게 오늘 말씀 좀 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택형은 5구 타입부터 84 타입까지가 있는데, 지금 34평 84 타입만 일부 세대가 지금 미달이 됐고요. 6개 타입 중에서 1개 타입만 미달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고, 나머지는 다 청약 결과 마감이 됐으며, 총 여기가 지금 특별공급도 생각보다 청약 경쟁률이 세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일반공급도 787세대 모집하는데 3,000명이나 지금 청약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4대1 정도 될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용인역 플랫폼 시티에 대한, 이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에 대한 열기가 뛰어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청약 결과에 따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계약을 갖다가 체결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완판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한번 지켜보고, 또 제가 용인 다녀온 거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드릴 주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드려야죠.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2020년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오늘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감사 스마일 TV를 구독을 하신다고 해서 모든 제 방송을 갖다 제가 업로드하는 방송을 모든 걸 다 보아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것들만 보아주시고,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좋아요 버튼만 조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제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창릉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부동산 그런 시장이라든지 또 수도권 전체적으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고양시만 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직접 발품, 임장, 그 다음에 손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께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십시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줄어드는데, 이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완화를 갖다가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1주택 1,008만호.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1주택자가 거의 한 우리나라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지금 1주택자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평균 72,000원 정도가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물론 국회 통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국회 통과가 아니라 일단 법안 통과가 지금 5월 8일 날 법안 상정이 지금 계획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공시 가격도 지금 많이 하락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공정시장 가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낮춰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변동 추정표를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제 9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한 4억 7천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4억 7천으로, 그러니까 2억 8천으로 예를 들면 2020년도에는 52만 8천을 냈는데 2022년도에 이제 보니까 46만 8천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35만 8천 원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폭이 지금 보니까 재산세 변동률 보니까 32.2%, 그 다음에 2022년 대비 23.5%가 하락을 재산세가 지금 낮춰져서 부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이라든지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부담 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5월 8일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입법 예고하고요. 6월 중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서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는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갖다가 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작지만 6억 이하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를 통해 가지고 또 서민경제, 또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개념 및 관련 법령은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조금 짧을 것 같아서 뉴스이스의 변혜정 기자님 기사를 조금 더 더해서 좀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재산세 부담 평균 72,000원 줄어든다는 것들은 알고 계시니까 3억 원 이하는 43%, 3억에서 6억은 44%, 6억 초과는 45%로 해가지고 공정 가액 비율 추가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이 좀 평균 72,000원 정도가 지금 줄어들 것 같고요.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또 그 부분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억 원 초과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을 하지만 그래도 공시가격이 좀 많이 또 내려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재산세는 또 감소가 될 것 같고요. 또 행안부가 개별 주택별 재산세 변동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강남구 세곡동의 강남 대시양 파크와 서초구 우면동 LH 서초 4단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에서 올해 8억 1천, 또 8억 6천만 원 떨어지면서 세액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절반 정도, 한 40% 정도가 지금 부동산 재산세가 지금 감면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네요. 보니까 여기는 203만 원이었는데 140만 원, 여기 203만 원이었는데 128만 원으로 많이 지금 인하가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제 방송을 보시는 다주택자라든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인하되지 않아서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도 그대로 유지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공시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작년보다는 많이 좀 줄어든 금액으로 부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또 이번 조처로 지방세입이 줄어들어서 지방재정의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또 우려도 나오고요. 또 행안부는 이미 올해 지방세수를 지난해보다 3조 원 적은 115조 원을 지금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또 줄어든 것들을 보충을 하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님은 지방이 아직까지는 세입을 재추계해야 되거나 세입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며 5월에서 6월경에 추가 경정 예산을 할 때 순세계 잉여금이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충분하게 지방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달 중에 개정 절차를 마쳐가지고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인데 이 간단하게 여기 있는 표만 보더라도 09년도에서 21년도는 60이었는데 2022년도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 낮췄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공시가격도 인하됐고 이제 올해부터는 43%, 3억 이하는 43%, 그러니까 3억에서 6억까지는 44%, 6억 초과는 그대로 45%로 적용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낮췄지만 공시가격도 상당히 많이 낮춰졌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세 부과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인하의 그런 효과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저 8.9%에서부터 최고 47%까지 지금 인하된 그런 느낌을 받아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스마일이 재산세 1주택자 재산세 부담 평균 72,000원이 줄어든다는 반가운 소식을 이야기 드리면서요. 잠시만요. 지금 보면 서울 성파구 롯데월드타워의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인데요.
감사스마일도 롯데월드타워 아래층까지는 가봤는데 스카이, 그러니까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제가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할까 하다가 최근에 분위기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삼성벨트 쪽에 매수를 갖다가 지금 이런 뭐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매수를 갖다 하시는 분위기가 좀 약간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오늘 새벽이죠. 미국에서 또 기준금리를 0.25를 올렸는데 또 0.25를 올림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또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또 생각을 또 갖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매수 타이밍으로 6월 24일 대곡 소사선 전에 매수를 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또 이야기를 드렸고, 또 올 하반기에 또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은 쉽지는 않겠지만 또 여러 가지로 또 주택 공급이 2, 3년 후에 지금 많이 부족할 거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이야기 드렸던 용인 플랫폼 시티의 청약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는 분명히 여러 가지로 수도권에 있는 주택 시장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또 저는 분명히 플랫폼 시티 바깥쪽에서 이런 분양가를 했는데 만약에 완판이 된다라고 하면 용인역 안에, 플랫폼 시티 안에 또 앞으로 또 분양할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있는 분양가가 아마 또 기준이 돼서 더 높게 아니면 그 선에서 아마 분양을 하게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창릉 3기 신도시의 민간 분양 아파트 가격을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공공주택 기존에 사전 청약했던 단지가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물론 미분양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 상황은 안 좋지만 향후에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는 타이밍으로 잡아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용인역 플랫폼 시티 완판이 되면 정말 용인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지켜보고 제가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 제 방송을 갖다가 단 한 분이라도 도와주시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무한하게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이 최고고요. 그리고 건강과 또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진 일을 꾸준하게 해 나간다고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정말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